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전남 농공단지 가운데 80%가 관리 계획도 없이 운영되어 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관리 점검해야 할 전라남도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전라남도에 지난 5일부터 이틀간 내린 집중호우로 농경지 1,700헥타르에 17억 5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해 목포대와 순천대 총장 등이 참여하는 오자회동을 추진합니다.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될지 주목됩니다. 전남도가 41억 원을 들여 건조한 울돌목 거북배의 재활용이 추진됩니다. 주민들 사이에선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지자체가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농공단지를 만들고 공장 등을 유치하고 있는데요. 전남의 농공단지 80%가 공장 분양을 위한 규정도 제때 만들지 않으면서 논란을 자초해온 걸로 나타났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준공된 진도군 군내 농공단지입니다. 177억 원을 들여 축구장 36개 크기 면적에 최대 22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데 현재 6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업종의 농공단지를 분양하고 입주 지원 등을 위해서는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해야 하지만 근거가 되는 관리 기본계획은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왜 없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 조선에서 식품으로 이제 그걸 갖고 올라간 뒤 그걸 한번 찾아보면 없는 거예요. 농공단지가 지정되면 지자체는 실시계획과 함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원칙. 전남 70개 농공단지 가운데 관리 기본계획이 필요 없는 4곳을 제외한 66개 중 52곳이 준공을 하고도 관리 기본계획을 세우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영암의 한 농공단지는 30년이 넘도록 관리 기본계획 없이 주목국으로 운영하다 2년 전에야 계획을 세웠고 진도와 영광 등 3곳은 여전히 관리 기본계획이 없어 이제서야 수립을 위한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농공단지 관리 계획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전라남도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가 지난 2019년 언론 보도를 계기로 전수조사를 시작하면서 뒤늦게 계획이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 공문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후에도 이제 공문 뿌리고 난 후에도 한 10군데 정도 관리 기본을 수립했고요. 농공단지 관리 규정을 세우라는 정부 지침이 있는데도 대부분의 지자체는 담당자가 변경되고 오래된 일이라며 납득되지 않는 해명만 내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어린이날 연휴 동안 전남에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서 농경지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5일부터 이틀간 내린 비로 해남 1,200헥타르, 강진 145헥타르 등 도내 7개 시군 농경지 1,723헥타르에서 농작물이 비바람에 쓰러지거나 물에 잠겨 17억 5,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확을 앞둔 보리류와 조생벼 등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이 같은 국지성 호우 피해가 계속될 걸로 보고 읍면단위 방식의 세분화된 피해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해 오자회동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12일 보성군청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박홍률 목포시장, 노관규 순천시장, 송하철 목포대 총장, 이병훈 순천대 총장이 참여하는 의대 공모 오자회동을 위해 최근 각 지자체와 대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순천시와 순천대학교는 여전히 전남도의 공모 방침에 반발하고 있어 이번 오자회동이 성사될지 그리고 회동이 이뤄지더라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2026학년도 전남권 의대 정원으로 200명을 배정해 줄 것을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방소멸 극복 원년회에 맞춘 주거와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해 12조 9천억 규모의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본 예산보다 7,005억 원이 증가한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생수당 318 프로젝트 관련 48억 원과 전국 최초로 설치 운영되는 전남 이민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지원금 3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세계 해전사에 남을 명량대첩을 기념하기 위해 전남도가 41억 원을 들여 건조한 울돌목 거북배의 재활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조된 지 16년이 지나 유람선으로 활용 가치는 사라졌지만 최근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면서 해남 우수영항 활성화 사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남과 진도 사이 울돌목의 항구 우수영에 거북선 모양의 선박이 정박해 있습니다. 용도를 달고 거북 모양을 한 368톤 규모로 173명 정원에 3D 영상관 등 유람선 구조를 갖췄습니다. 지난 2008년 건조하는 데 41억 6천만 원의 예산이 사용됐습니다. 타당성 조사에서는 연간 2억 원 이상 수익이 예상됐지만 운항 직전 5년간 탑승객은 2,259명에 그쳤습니다. 누적 적자만 35억 원, 결국 사업 시작 9년 만에 운항을 중단했고 논란 끝에 지난 2019년 전남도는 해남군에 소유권을 무상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나 해남군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5년의 세월이 흘렀고 최근 이를 활용하겠다는 민간 선사가 나타나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람선을 운영했던 선사하고 연결을 해서 이 우수영 관광지를 활성화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람선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선박을 대개조해야 하는 등의 문제는 남아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은 높습니다. 또 유람선을 한번 타고 진도대교 다리 밑에 울돌목, 물 해오리도 한번 스쳐가는 것이 저로서는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반면 다른 지역에서 복원된 거북선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거나 철거되는 것을 감안해 아예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잘못된 수요 예측에 따른 정책 결정으로 대표적 지방재정 낭비 사례가 된 울돌목 거북배. 전남도의 애물단지를 떠안은 지 5년, 기대 반 우려 반 속에 해남군의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바다를 마주한 영광 지역에서는 지금 소금을 채취하는 체험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랜 시간 농부들이 수고하고 또 자연이 함께 도와 만들어낸 귀한 산물인데요. 새벽 체험 현장을 김초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영광군의 해안 지역인 염산면입니다. 칸칸이 나뉜 소금밭 염전이 바다를 향해 드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두운데 곳곳에 불빛이 보입니다. 염부들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지금이 소금이 지름하고요. 1cm 높이의 진한 바닷물이 덮인 염전. 염부들은 사람 키만한 대패를 들고 그 위를 다니며 바닥을 빈틈없이 쓸어냅니다. 대패가 바닥을 밀어내 시원한 물살이 지나면 감춰졌던 소금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각진 모양으로 하얗게 반짝이는 소금, 바다의 보석이라 불릴만 합니다. 염전 한 칸은 보통 200제곱미터 규모로 날이 좋으면 소금 400kg이 생산됩니다. 이렇게 모아진 소금은 대차라는 수레에 담겨 저장고로 옮겨지게 됩니다. 바닷물을 2차례 증발시키고 깨끗한 바람과 햇빛에 물이 날아가는 과정을 또다시 거쳐 한 달여 만에 얻게 된 결실입니다. 여기에 숙성 과정을 거치면 더 깊은 맛이 나게 됩니다. 특히 농가들은 영광소금이 내는 맛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저희 영광소금은 염도가 낮고 무기질의 함량이 높습니다. 단맛이 나고 그게 특징입니다. 영광 지역의 천일염 업체는 70여 곳, 염전 규모는 약 280헥타르입니다. 영광은 지난해 모두 2만 4천 톤의 천일염을 생산해 신안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소금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농가들은 볏짚에서 숙성시킨 소금 등 각기 상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전라남도가 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해 다음 달 21일까지 벼 농작물 재해보험 신청을 받습니다. 흰잎 마른병 등 7종의 병해충을 보장하는 이번 재해보험은 가까운 지역 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는 90%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6만 7천 농가 11만 7천 헥타르가 벼 재해보험에 가입해 이 가운데 피해를 입은 2만 농가가 보험금 505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하루 평균 2,000명이 넘게 이용하는 여천역에 주차장이 부족해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차를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철도공단과 지자체 모두 적절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여수 여천역에 마련된 주차장. 오전부터 차량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리를 찾지 못한 시민들은 할 수 없이 운전대를 돌립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인근 도로가까지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마트가 될 정도가 아니고 여기다 차를 못 대요. 아, 그래요? 주차장이 없어서. 그래갖고 저 도로에다 차 세워놓고. 여천역을 이용하는 승객은 하루 평균 2,300여 명. 반면 주차장은 142면에 불과합니다. 주차 공간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철도공단 측은 차댈 곳이 충분하다며 확충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전에도 주차장 확장사해서 72명이니까 추가해가지고 수요 대비해서는 적정한 걸로. 인근에 있는 농지 등을 임시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대부분 생산 녹지 지역으로 묶여 활용이 제한돼 여수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좀 임시 주차장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약간 떨어지더라도 그 어떤 부지가 있으면은 그쪽 부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려고. 주차장까지 연결되는 도로도 길이가 짧고 폭이 좁아 들어오는 차량과 나가는 차량이 뒤엉키면서 진출입로 전체에서 심각한 정체가 빚어지기도 합니다. 적극 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에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저 부분을 주차 타워를 지어가지고 좀 더 우선적이라도 단기적으로 그런 효과를 좀 봤으면 좋겠다고. 여천역 인근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출입구를 추가로 만들고 신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올해 전남교육의 최대 행사인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뉴스인물에서는 박람회를 주최하는 김대중 전남교육감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준비로 매우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박람회의 의미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지역 중심 공생교육이라는 미래교육 대전환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막연했던 미래교육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전남의 교사들이 제안하는 2030년 미래 수업의 모습부터 마이클 샌델 등 세계적 석학들과 논의하는 미래교육의 방향성, 그리고 해외 22개국, 대한민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특색이 있는 교육 과정까지 지역중심 글로컬 미래교육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됩니다. 글로컬 교육이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어떤 환경에서 공부하게 될지 궁금했던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박람회장에 오시면 그 답을 얻어갈 수 있으시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박람회의 상징이 될 기조 연사로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초청 배경과 강연을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네. 공생의 교육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박람회 방향성에 공감해준 덕에 초청에 응해 주셨는데, 샌델 교수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지역 소멸의 위기 극복과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서 우리 학생들이 샌델 교수에게 질문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어서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 샌델 교수 책을 읽고 토론하는 등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석학과 전남 학생들 간의 대화의 장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박람회를 통해 전남교육 대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대전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박람회 주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예. 이번 박람회는 전남이라는 작은 지역에서 글로컬 미래교육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기존의 여러 교육 박람회가 로봇, 코딩, 챗 GPT 등의 기술 경쟁력을 보여주는데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 박람회는 실제 미래 수업 모델을 제안하고 학교 현장에 확산할 수 있도록 줄여갈 것입니다. 이를 보여줄 핵심 콘텐츠는 전남 교사들이 제안하는 2030 글로컬 미래 교실입니다. 이 교실에는 139명의 교사가 1,10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실제 59시간의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중심 글로컬 미래교육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네, 끝으로 이번 박람회와 관련해 교육가족과 도민께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예. 이번 박람회는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대전환을 이룰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교육의 변화는 시작되었고 박람회가 끝나면 그 변화의 물결은 학교 현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전남이 더 이상 변방이 아니라 미래교육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K컬처가 한류 바람을 일으켰듯이 이번 박람회가 K-에듀를 일으키고 전남이 K-에듀의 본산으로 세계인들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도민과 교육가족 그리고 목포 MBC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중 전남교육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봄철 캠핑장 이용객 증가로 화재 등 사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소방당국이 캠핑장 안전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남소방본부는 오는 6월 말까지 도내 캠핑시설 215개소를 대상으로 소화기 관리 상태 확인과 텐트 이격거리 확보,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제품 사용 지도 등 화재 우려가 있는 캠핑장 화기들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해안가 특성을 잘 아는 지역 주민 10명을 연안 안전지킴이로 위촉했습니다. 선발된 연안 안전지킴이들은 10월까지 5개월 동안 북항부두와 평화광장 등 사고 위험구역 5곳을 중심으로 순찰과 계도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한평군은 어린이날 연휴를 끝으로 한평 나비대 축제가 11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함에 따라 오늘부터 이틀간 정비를 위해 한평 엑스포공원 관광객 출입을 통제합니다. 오는 9일부터 다시 문을 여는 한평 엑스포공원 내 나비곤충 생태관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수집된 나비와 곤충을 만날 수 있으며 한평 추억 공작소에서는 순금 162kg으로 제작된 황금 박쥐 전시가 이어집니다. 영안군이 오는 9일부터 나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39회 서울국제관광전에서 지역특화 스포츠 관광산업인 영안 모터피아 홍보부스를 운영합니다. 홍보관에서는 8월 어울림 사이클 대회부터 11월 모터뮤직 페스티벌 등 영안 모터피아 사업의 일환으로 F1 경주장에서 열릴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들이 소개됩니다. 목포시 노적봉 예술공원 미술관은 다음 달 30일까지 전라남도 명예예술인 미술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미술전은 지난해 목포시 미술 분야에서 전라남도 명예예술인으로 지정된 8인의 작품을 대중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관광 취약계층의 관광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전라남도 행복여행 지원사업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850명이며 장애인과 70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가족, 지인, 활동 보조인 등 1인까지 동행 가능하고 동행인의 여행 경비도 추가 지원됩니다.
현재 흐린 가운데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 한때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많겠습니다.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예상됩니다. 한편 전남 해안으로는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일찍은 곳곳으로 안개가 자욱합니다. 물이 인접한 곳은 가시거리가 급격히 더 짧아져 있는데요.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 날은 서늘하겠는데요. 목포의 낮 기온 16도로 이맘때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해안 낮 기온 한평이 18도, 무안은 17도를 보이겠습니다. 남해안도 한낮 기온 해남이 18도, 광진은 19도로 예상됩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 18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서 비가 오겠고요. 서해 남부 해상은 바다 안개가 자욱하겠습니다.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에서 3.5m까지 매우 높은 파고가 치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1시 29분입니다. 이번 주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축구장에 두배 아직도 안 와보셨습니까? 미니아 딘체, 리바트 가구, 금성 침대, 에몬스 가구, 라셀르 업소용 주방기구, 사무용 가구, 요한리 할인 매장이 영산강 하구뚝 상거리로 신축 이전했습니다. 탈모 판시들에게 물어보세요. 좀 빠지긴 했는데 괜찮겠죠? 시작부터 드셔야죠. 여자도 괜찮나요? 남자 여자 다 괜찮아요. 효과는요? 괜히 반맥이겠어요? 덜 빠지게 굵어지게 풍성하게 탈모엔 판시들 오늘부터 통성. MG 새마을금고의 뿌리는 박영자 할머니, 최종훈 과장님, 이유진 어머니, 2,300만 당신이 우리의 뿌리임을 잘 알기에 MG가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MG 새마을금고. C까지 넘어갔네. 누워서 수박씨 먹기 만큼 먹기 쉬운 루테인 지아잔틴. 수박씨보다 작게 루테인 지아잔틴만 딱. 아이원 루테인 지아잔틴 미니. 안구 건강. 삼식이 놈이 좀 수상해. 지금 무슨 일을 꾸미고 있어요? 뭘 원하는데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변했어. 이제 결단을 내리십시오. 삼식의 삼촌은 오직 디즈니 플러스. 오늘의 나를 움직이는 게토레이 제로. 아이와 함께하는 어떤 순간에도 맥도날드는 열려 있어요. 작은 전시회가 열리는 순간, 여긴 마술쇼가 열리나요? 기특한 도전의 순간, 아이와 친구가 되는 순간, 여기선 활짝 웃게 되나 봐요. 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 열려 있는 곳, 온 가족이 함께 예스 키즈존을 열어보세요. 바오 패밀리도 만나봐요. 빠람빠빠빠. 낯선 언어가 배경음악이 되고 길을 잃는 것마저 추억이 되는 이 광고는 여행 광고가 아니라 바카스 광고.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려면 이런 힘이 필요하니까 젊음을 힘껏